말이죠. 예, 21장 같이 읽어보죠. 자성명을 위지성이요 자명성을 위지교니 성즉 명이요 명즉 성의니라 해서 317쪽입니다. 317쪽 21장 제1절인데요. 자성명, 스스로가 정성스러워서 밝음을,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정성스러워서 밝음을, 이렇게 돼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정성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하는 것을요, 거기 그 정의에서는 유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미암을 유자 그랬고, 주자 역시 말미암을 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스스로가 정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정성스럽기 때문에 그 정성스러운 그 마음이 있으면은 스스로가 밝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움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짐을 또는 밝음을 위지성이요 이것을 성이라 이르고 자명성을 또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밝기 때문에 정성스러워지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밝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밝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피기 때문에 저렇게 가면은 나쁜 데로 빠지지 라는 걸 분별하기 때문에 밝아서 분별하기 때문에 정성스러워지는 것을 위지교라고 그래서 교라고 이르니 성즉 명이요 명즉 성이니라 정성스러우면 곧 밝고 그러니까 자성명을 다시 설명한 거죠. 자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러우면 밝고 그 다음에 자명성이라는 것 밝아지면 밝으면 정성스러워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뒷장에 그 뒤편에 있는 이 문장 성즉 명이요 명즉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명을 그래 자를 스스로라고 해석해도 전혀 무방한 일입니다.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맨 처음에 1장에서 천명지위 성이요 수도지위 교요 그 다음에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니라라고 표현한 내용이 있죠. 그 성품 자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중화의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 희노애락지 미발이 위지 중이요 바르게 중절을 위지 화라라고 했던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에서 구경대법도 표현했고 그 구경대법을 언제 어떻게 다 아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몇 번의 노력을 기울여라 남보다 100배의 노력을 기울여라 한 내용이었죠. 100배의 노력을 기울이면은 두루두루 인생길 살아가는데 정치하는데 위정자로서 살아가는데 두루 통하는 도 몇 개가 있더라? 5개가 있었죠. 오달도가 있고 그 오달도를 실현하는데 몇 개? 3개 덕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인용 삼재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구경대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가 정성스러워야 되는지 스스로가 밝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 구경대법을 설명을 하는데 그 앞서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가 있었죠. 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는 참 편하게 생이지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랬죠. 배워봤더니 참 좋더라. 나한테 이롭더라. 그래서 하기지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내가 저 장관이나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더라. 그래서 두루두루 일륜도에 막히더라. 참 창피하니까 권위지지 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쭉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박학지. 그죠? 일단은 두루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두루두루. 봄만 알지 말고, 그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다라는 걸 두루두루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자세한 것들,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것은 가서 또 들어가서 신문지 하는 거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서 물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 그죠? 신사지, 삼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중에 가만히 딱 앉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원인이 있으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밝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밝게 분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뭘 행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행의 이치로서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요 내용이죠. 박학해야 되는 거죠. 박학하고 신문해서 내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거를 잘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과가 있죠. 가을이라는 결과가 있고
그리고 그죠?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어서 그죠? 이게 열매를 잘 맺어서 내가 어떻게 보관했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피는데 잘 안 되더라.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 100배의 노력을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력해서 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죠. 이제 그것이 정말 정성스러우느냐 아니면 스스로가 얼마나 밝게 잘 분별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뭐냐면 신문지할 줄 아는 거죠. 신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밝기 때문에 살필 수가 있는 거죠. 밝지 못하면 살필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병면지하고 독행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독행지. 누가, 그죠? 복원, 안 복원.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누가 복원, 안 복원가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고 한밤중이 되고 우리가 상황 처지로 표현하자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도라는 것은 이렇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내가 지극히 그죠? 독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성성의 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정성스러운 사람은 그죠? 스스로가 정성스러워 쭉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뭐예요? 날새죠? 밝아지죠? 그러니까 자성하고 나서 자성명이 되는 거죠. 스스로가 밝은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성스러우면은 당연히 밝아지는 것. 그래서 자성명하는 사람을 그죠? 성으로 말미암아서 나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밝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위지성이라 일컫고 그 다음에 자명성. 내가 그죠? 밝기 때문에 밝으니까 두루두루 뭐냐 아까 신문지가 되죠. 다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닙니다. 내가 두루두루 살펴서 이거는 뭐다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순임금 같은 경우에 호문이 호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되고 그래 내가 밝기 때문에 밝다 보면은 그저 밝아서 분별하게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얻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명변할 수가 있죠. 밝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미 밝으니까 두루두루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발탁해서 어떤 자리에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밝으면은 그 밝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자연스럽게 밝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의 이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자 성과 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은 바로 성 개념으로 표현하고 명은 뭐로 표현했다? 교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교. 자, 내가 지극히 정성스러우면은 정성스러워서 자, 백성들에게 정사를 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밝혀서 밝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임금님이 북쪽에 앉아가지고 난면하는 거죠. 그래서 난면하는 그러한 그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향명 자, 이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밝음을 향하면서 이거를 다스리는 거. 그죠? 향명이치에서 명치가 나오는 거죠. 밝은 정치. 이러한 밝은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정성스러워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또는 자명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건축물에 그대로 형상화되는 것이 궁궐을 짓는데 남쪽으로 짓고 그 다음에 임금님의 자리는 집 가운데서도 가장 어떻게 된다? 뒷자리에다가 좌석 배치하는 것입니다. 뒷자리에다가 다시 말해서 북쪽을 등지고 해서 북쪽에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앞을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향명, 그러니까 밝은 정치, 명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명치 곧 다시 말해서 밝은 정치의 명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먼저 지극히 어두운 곳 가운데에서 내가 정성스러울 줄 아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스스로의 내가 천명이죠. 천명지의 성이라 해서 스스로의 명을 잘 아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생이 지지자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학이지지 정도가 되면은 자명성이 되겠죠. 내가 공부를 했더니 두루두루 밝아졌더라. 그죠? 박학지 했더니 자 물어서 노래가 두루두루 밝아졌기 때문에 그 밝아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의 이 정성을 세워나가는 것.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학이지지 정도에 해당되겠네요. 요 두 개를 분별한 겁니다. 그래서 자명성을 위지교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교육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교화가 되는 거죠. 내가 밝아서 상대방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보면은 대학의 첫 번째 장에 뭐라 그랬던가요? 명덕 이렇게 표현했죠. 밝은 덕을 밝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자명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한다?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거죠. 교화시키는 거. 자명을 바탕으로 해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명성을 위지교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냥 문장만 갖고 하려면은 이게 안 돌아가니까 항상 요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과 교 개념을 표현했고, 우리가 중용 1장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바로 솔성지위, 아니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니라라고 하는 내용을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증명이요. 그래서 정성스러우면은 밝고, 밝으면 정성스럽고, 다시 말해서 주요 개념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수화? 수화기지 말고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수화상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수화상체. 수화상체. 왜냐면은 우리가 오행에서도 보면, 자, 이게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오행을 얘기할 때 목화토금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홍범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활수요. 그죠? 일활수요, 이활화요, 삼활목이요 그랬죠. 자, 그대로 되죠. 일활수부터 얘기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수가 되고 물이 있는 데서 나오는데, 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죠. 차면은 뭐가 나올 수가 있나요? 사람이 몸이 차다, 그 다음에 이게 춥다 그러면 생물이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이잖아요. 그죠? 이 불기운에서 찬 것을 어떻게 된다?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자,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다? 온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냥 물만 가지고 안 되더라 이 소리야. 따뜻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게 자체가 따뜻한 양수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사람이 몸이 차면은 모든 기관이 다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따뜻해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하는 거죠. 됐죠?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생업을 두터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서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앞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에 노원구에 어떤 분이 열심히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생생지락 해놓고 나서 이거는 세종 임금이 뭐 생을 인생을 뭐 즐긴다고 하던가요? 뭐 희한하게 설명했던데, 이게 아닙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생지 역이 되고, 이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생업을 두터이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업을 두터이 하는 것, 이런 개념. 이것이 군주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즐기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요 개념으로 분명히 설명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정성스럽고 밝고, 또는 밝으면 정성스러워지고, 이른바 수화의 기운의 통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쳐야, 적절히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일활수요, 이활화요 해서 세 번째 뭐예요? 삼활 목이오죠. 목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백성들을 생할 수 있게, 그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루어져야 뭐가 된다? 교화가 이루어지는 그 개념입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따로 놀고 오행 따로 놀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극히 해서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두루두루 윤택하게 해주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의 성질은 뭐라고 한다? 윤화한다라고 표현했고, 불이라고 하는 건 염상이죠.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비록 저 위로 올라갔지만 결국 뭐 위에서 아래를 밝게 비춰주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의를 채로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한 거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쭉 설명한 것이 되고, 거의 특별히 어려울 것 없고, 그 다음에 22장, 그 다음에 1장, 이번 22장이네요. 자, 22장 같이 읽어보죠. 유천하 지성이어야 위능 진기 성이니 능진기 성즉 능진인지 성이요 능진인지 성즉 능진 물지 성이요
능진 물지성즉 가히 찬 천지지 화육이요. 가히 찬 천지지 화육즉 가히 여 천지 참의니라. 참여한다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 참자로 읽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셋한다라고 한 천지인 삼재를 읽을 때는 삼무로 읽으셔도 다 무방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다 뭐라고 되냐. 그래서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어야. 다시 말해서 이 성을 다 하는 거, 그죠? 이 성을 다 이루는. 그래서 아주 지극한 정성이어야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이어야 내가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을 다 할 수 있고, 위능 진기성, 그죠? 능이 그 성품을 다함이 되니,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 성품을 다함이 되니, 능이 그 성품을 다한다면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나의 성품을 다하는 것, 그것을 아까 정성성으로 표현했죠. 그러면은 내가 뭘 하느냐? 사람은 하늘로부터 누구나 다 부여받은 인성이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인지성, 내 것을 다하면 다른 사람이, 그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품도 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든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자명성, 그 다음에 뭐예요? 자명성, 자성명. 그래서 자명성을 위지교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성품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면은 스스로가 밝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갖고 있는 성품을 이끌어서 밝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능진 기성즉 그 성품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성품을 다함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성품까지도 능히 다 하게 할 수 있고, 뭘 통해서? 교화죠. 교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능진 인진성적,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품까지도 다 백성들을 다 다시 말해서 교화를 시켜서 이렇게 이끌어낸다면, 다 밝게 이끌어낸다면 능진 물지성이요.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물성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저 다 자라게 할 수 있다, 이런 성개념이 기본적으로 그 물건들이 나와서 그저 자기 다 잘 자라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능진 물지성이요. 그 물건들의 성품을 다 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뭐냐면은 천자문으로 표현하자면 화피초목이요 뇌금만방이라 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그 조화가 그러니까 임금의 교화가 잘 이루어진다. 그 교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죠. 정전법에 의해서 세금 많이 뜯어가지 않고 또 전쟁 일으키지 않고 모든 걸 다 평화적으로 이렇게 살아도록 태평한 세상을 이루게 되면은 백성들이 봄이 돼서 배고프다고 저 산으로 들판으로 헤맬 일이 있나요? 보릿고개라는 걸 겪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 봄에 농사 지은 게 워낙 없고 하다 보니까 뭘 하느냐? 산에 가서 뭐 따먹어요? 아니, 소나무 껍질, 송기죠. 소나무 그래 껍질을 그거 벗겨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나무의 물관 쪽이잖아요. 그죠? 나무의 물관을 다 긁어 먹어버리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저놈의 세금은 많지, 뭐 계속 뭐는 뭐 뜯어오지. 그러니까 이 농토를 다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죠. 화전민이 됩니다. 그 산 다 불태우죠. 짐승들도 쫓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뭐냐면은 임금이 정치를 참 잘하면은 그 정치의 덕화가 어디까지 미친다? 저 초목에까지 미치고 두루 온 사방에까지 미친다 그랬고, 주역에 있는 이른바 풍택 중부괴, 이러한 중부의 정치, 그죠? 중부의 정치를 하면 그 미더움이 어디까지 미치더라? 미더움이 신급 도너라 그랬죠? 저 돼지하고 물고기까지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고기잡이를 하는데도 물고기 그물의 눈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른바 저 치어들까지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계속 우리가 잡아먹게 하려면은 일정 정도 작은 것들은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배고프다 보면 정말 씨도 안 남기고 다 잡아먹는 경우가 있죠. 요즘 배고파서가 아니라 뭐 위해서? 이끝 남기려고. 그죠? 하나라도 더 당장 내가 돈 많이 벌려고 이른바 저 치어들까지 다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 이 위에서 정치를 제대로 하면은 그래서 그 교화가 그 미도움이 어디게 되냐? 저 미물들까지 미치더라. 그래서 그 미물들도 자, 어디까지 어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클 때까지 그저 잘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냥을 하는데도 봄에는 뭘 잡으면 안 된다?
암컷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암컷은 새끼를 베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주로 뭐냐면은 이 새싹을 주로 이렇게 싹들을 뜯어먹는 이런 짐승들 위주로 해서 사냥을 하고,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자랐으니까, 두루두루 다 자랐으니까 진짜 군사훈련법이죠. 이 몰이법, 그러니까 두루 이제 추격해서 잘 잡는 방법이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들어오는 놈들만 다 그때는 삼국법을 가지고 쓰는 건데요. 자,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물지성, 저 동물들, 식물들까지도 어떻게 되나 잘 자라게 만든다라는 신급 도너의 정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역으로 표현한 풍택 중부의 정치가 되고요. 이 정도까지가 되면은, 그죠? 이 정도까지가 되면 가히 천지지 화육이요. 천지의 화육을 돕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서 각각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끝을 다투는 세상이 아니죠. 이 끝을 다투면은 그야말로 뭐도 안 남겨요. 씨알머리도 안 남기고 팍 없애버리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게 요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필요로 하는 물건들만 취하는 것. 이를테면은 논어에도 보면 그런 내용까지 나와요. 공자가 새를 잡는데 어떤 거는 안 잡았더라? 잠자는 새. 잠자는 새는 잡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만큼만, 그죠? 필요로 한 내가 제사에 있을 때, 자, 제사에는 그리고 사람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디에요? 기른 거, 집에서 기르는 가축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천지의 기운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른바 사냥해서 먹기도 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천지의 기운을 다 갖추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도 가축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냥해서 올리는 이 고기들, 짐승들을 같이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것만큼만 잡기 때문에 다 잡지 않고 물건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생생이라 그랬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살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천지의 화육을 돕는 것이고, 자, 이로써 가히 천지의 화육을 돕는다면, 자, 사람이 되어서 천지의 화육을 돕는 이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천지와 더불어서 셋한다, 또는 천지와 더불어서 그 화육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천지인 삼재이치를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천지인 삼재이치.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주역뿐만 아니라 그 황하강의 기본, 황하 문명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인 삼재이치라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이 그중 하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귀이기도 하고, 다 이루어지고 난 데는 하늘, 땅 가운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 가운데 있으면서 바로 천지, 하늘과 땅이, 하늘은 위에서 뭐예요? 천부가 되는 거죠. 하늘은 위에서 덮고 땅은 밑에서 지재, 만물을 다 싣고 있습니다. 천부지재한 요 상황. 그래서 요 사람이 요 가운데에서 양쪽에, 그죠? 천지가, 하늘이 부생 아신하시고 모국 오해러시다 그랬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운데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이 인중천지이리라, 하늘과 땅 가운데 그 중에 하나라 표현했고, 아주 가장 신령스럽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정치를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화육, 그죠? 천지화육해서 바로 천지와 더불어서 셋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정치를 우리가 성인의 정치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성인의 정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역도 건기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대인의 정치 개념이기도 합니다. 주역에서 대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밑에 제가 강설에다가 설명을 해뒀는데요. 두 번째 문장, 요거는 천자문 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고 두루두루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바로 이러한 정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며 여일월 합기명하며 여사시 합기서하며 여귀신 합기길용하여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천차불이온 이황어 인호며
황어 귀신호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대인자 무릇 대인은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며 먼저 하늘이 인중천지일이라 그랬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가운데 하나다 하니까 먼저 내 위에 있고 하늘이 모든 음량의 기운을 베풀어 주면은 땅은 그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다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와 더불어서 그 기르는 것, 기르는 덕이 바로 천지다 그랬습니다. 주역에서 보면 천지의 대보, 천지지 대보, 하늘과 땅의 큰 보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지지 대보할 생이요. 그 다음에 성인의 대보, 성인의 가장 큰 보배를 뭐라고 하냐, 위, 자리가 있어야 아무리 내가 훌륭한 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서 사람을 모을 것인고 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이라 그랬죠. 무엇으로서 지킬 것인가, 하위 수요, 무엇으로 자리를 지킬 것인가 할 때 그게 인이 되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재물이라 그랬죠. 그게 그 재물, 재화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모으느냐? 이거는 누차 얘기했지만은 선거 때 사람을 어떻게 많이 모아서 내가 저 표를 얻느냐 할 때 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 강토에, 이 땅 안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살아갈수록 있도록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물이라 그러죠. 그 재물은 그저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전법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이 정치를 해주는 것. 이걸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라 그랬죠. 재물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본 말입니다. 그래서 정사, 말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릇된 짓 하는 것은 그거 금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민위비, 백성들이 그릇된 짓을 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제하며 정사하며 금민유비할 이것을 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갖고 뭐를 한다? 인의의 정치를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정사 금민유비까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정도가 되어야만이 이제 그게 대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와 여천지 합기 덕하며 요 말 자체도 이미 천지와 더불어서 셋한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일월 합기 명하며,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덕이냐? 하늘처럼 대덕이 돼야 되겠죠. 대덕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크게 두루두루 두텁게 화하게 하는 것, 대덕 돈화, 이 내용도 저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밝은 정치해야 되는 거죠. 뭐처럼 밝게? 여일월, 그죠? 여일월 합기 명하며 1월과 더불어서 그 밝음을 합하며, 그래서 명명덕한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를 그 속에서 일륜질서를, 그죠? 유지시켜 나간 일륜질서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뭐처럼? 여사시 합기서하며, 사시와 더불어서 그 순서, 그 질서를 합하며, 여귀신 합기 길흉하여,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조화작용이 있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는 그 조화작용을 뭐라고 하느냐?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귀신과 더불어서 길함과 흉함을 합하며, 길흉이다 하면 흉함은 피해야 되겠죠. 길한 대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선천이 천불이하며, 하늘을 먼저 하여도 하늘을 어기지 않고, 조금 있으니까 봄이 온다.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겠어요? 농사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놔야 되죠. 다 해놨더니 이게 또 봄이 오는 게 아니라 가을이 오더라. 이런 일 없다 이 소리입니다. 하늘은 어기지 않고 후천이 봉천시하나니, 그 다음에 하늘보다 또 하늘을 나중하여도 하늘 때를 받드나니, 하늘이 이제 하늘보다 나중한다? 뭘 베풀어 주더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늘 때를 받드나니, 하늘이 원래 이제 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먼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걸 살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책력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잖아, 봄이 온다 뭐 한다 해서 쭉 항상 책력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하늘을 나중하여도 하늘 때를 잘 받들어서 그것을 책력에다 소상하게 해놓고, 그래서 언제 농사 짓고 언제 이제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요렇게 하나니, 사람이 그래서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그 뜻을 딱 합했더니 하늘이 또한 불륜 어기지 아니할진대, 하늘도 어기지 않고
틀림없이 옛날 성인이 만드는 그 책력대로 움직여가면서 또 땅에서는 생장수장을 하더라 이 소리예요. 하늘도 움직이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 성인의 정치를 어겨서야 되겠는가 이 소리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물며 귀신도 어기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귀신도 얘 그대로 따르더라 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정도가 되어야만이 바로 그 성인의 정치가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천지인 삼재의 이치에 딱 그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뭐 쭉 그것도 볼까요? 그러한 성인 가운데 거기 보면 주역의 개사전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 주역 개사 상전에도 보면 그 밑에 보면 천하지리. 그래서 천하의 이치가 득이 성위호 기중의인이라 해서 천하의 이치가 딱 얻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바로 성인이 딱 자리하여서 이 사람이 임금이 되어 가지고 자, 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의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정치가 되겠죠. 그러한 분이 누구였느냐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그 옛날 가장 아득히 먼 첫 번째 성인이 바로 복희씨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자, 이러한 그 천하의 지성, 그죠? 지극한 그 정성이 있어야 지극히 정성스러워야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품까지도 다 하게 하고 다른 물건에 그죠 동물과 식물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의 성품을 능히 다 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오직 성인이고 그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3장 기차는 치곡이니 공능유성이니 성즉 형하고 형즉 저하고 저즉 명하고 명즉 동하고 동즉 변하고 변즉 환이 유천하 지성이어야 위능환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의 다음? 지성의 다음이죠. 지성. 그죠? 지극히 정성스러운 지성의 다음입니다. 공자를 뭐라 그래요? 공자를 칭하는 가운데 뭐 만세사표라는 말도 있고 유자 하나 쓰죠. 지성선사 이렇게 표현하죠. 공자를 지성선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정성스러우신 선사, 앞서가신 스승 이렇게 지성선사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기차는 치곡이니 그래서 그 다음은 자 치곡 곡진함을 다한다 이 소리입니다. 곡진함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은 그 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유소소지사라 작고 작은 일들이라 작은 일들까지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부족해요. 그 곡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불구불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역에도 곡성 만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곡성 만물. 만물을 곡성이 이루어서 단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저쪽에 누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뭐 금을 그을 때 저 사람 빼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선을 다 하는 거죠. 딱 여기서 네모나면 네모난 대로서 무조건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까지를 다 포용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작고 작은 일이 아니라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도 그걸 버리지 않는 것. 불가유. 그죠? 불가유. 곡성 만물이 불가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곡진이 다 이루어서 그 다음에 불가유.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가유의 개념이 거기에는 곡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곡이니 그 다음은 아주 그죠 우리가 굉장히 아주 미세한 데까지 그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 혹시라도 내가 어디 부족한가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면서 그 정성스러움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곡진함이니 이거는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 100배 노력, 1000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능유성이니 그래서 곡진이 하여서 능히 정성스러움을 두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곡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곡진하다라는 말 참 다 하죠. 두루두루 이렇게까지 가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더라. 딱 잘라. 그죠? 두루두루 해서 그 두루두루 하는 최고가 바로 뭐냐면은 하늘의 이 원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면적의 가장 넓은 것이 바로 원에 해당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싸 안는 것. 그래서 곡능유성. 그죠? 곡진함을, 그죠? 곡진함을 능히 하면, 그죠? 곡진하면 하든가, 뭐, 곡진하면 능히 정성스러움을 두니, 그죠? 정성스러움을 두니. 요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지극히 그냥 정성스러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정성스러우면 어떻게 된다? 형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정성스러우면 형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아까 정성스러움의 성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북방수의 요 부분이죠. 지극히 어두운 가운데서도 밝음이 있어서 자,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계속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룬 그대로다. 우리 성경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느님이 태초에 하느님이 계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느님이 계셨다가 아니지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더니 하도 어두우니까 뭐가 있어라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말한 그대로죠. 그랬더니 보시기에 빛이 있었더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겁니다. 그게 정성성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참 쉽게 풀어가지고 대중들을 쫙 끌어모으죠. 정성스러워지면 자 우리가 지극히 어두운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양 하나가 여기에 있죠. 밝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서 지뢰 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형체 하나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즉 뭐한다? 형한다 라고 표현했죠. 성즉 형이요. 이제 형체가 있으면 점점 뭐가 자라서 나오겠죠. 요 정도 되면은 뭐가 되느냐? 동복 간방이 생기죠. 밝아지죠. 밝으면 어떻게 형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밝아지니까 형체가 있으면 뭐가 나오더라? 저다 그랬죠. 나타날 저자가 되는 거죠.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침 해가 반짝 떴어요. 그죠? 반짝 뜨면 어떻게 돼요? 아 환하죠. 그래서 저즉 뭐예요? 명 맞죠? 저즉 명하고 밝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밝았습니다. 아침 해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죠? 그 노래예요, 그죠? 그래서 명즉 어떻게 돼요? 밝으니까, 아, 나도 일어나서 이제 오늘 하루 움직여야지 하고 동하는 거죠.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애들 노래라고 웃기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다 이치는 모르더라도 이치가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즉, 그죠? 정성스러우면, 자, 남녀가 정성스럽게, 그죠? 정성스럽게 만나는 것이 바로 결혼하는 거죠. 결혼을 해야 뭘 해야 돼요? 아이를 두는 거죠. 멀지 않아서 아이도 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밝으면 움직이고. 움직인다 그러면 동즉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가다 보니까, 그죠? 앞에만 계속 그냥 한없이 나아갈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죠. 그칠 때, 그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되면 내가 충분히, 그게 어디냐? 정성스러운 단계, 지선의 단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딱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오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들어갈 채비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일을 하루에를 이제 언제쯤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뭐 하냐면 변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오전에서 오후로 변화가는 거죠. 다 변해. 이렇게 돼서 일정 정도가 딱 되면 이제 그죠? 변해서 그걸 점점 단단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늙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화예요. 화한다라는 사. 이렇게 갔더니 변해서 어디를 변하느냐? 이렇게 참 밝아졌죠. 밝아지니까 자기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나한테 이런 나쁜 점이 있었구나. 좋지 못한 점이 있었구나라는 그 나쁜 점들을 불선한 점들을 싹 다 버려서 나도 마침내 뭐가 되더라? 교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루두루 화하게 하는. 그래서 임금님의 우리가 궁궐에 이 정문을 뭘로 해두느냐? 화라는 이름을 다 갖다 붙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서 두루두루 백성들을 밝게 잘 다스렸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밝아져서 다 변해서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화, 덕화, 인화, 돈화 이런 말을 그대로 다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화, 그죠? 홍화문, 인화문, 도라문, 광화문, 그죠? 광피사표에서 광화문까지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즉 환이라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성즉 뭐라고 그랬어요? 교 그랬죠. 성즉 교라 그랬죠.
맞나요? 교 그랬으니까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렇게 똑같이 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환희. 환희 유천하지성야야. 오직 지극히 정성스러워요. 그러니까 치곡한 사람도 결국에는 지극히 정성스러워지는 거죠. 공능유성이라 그랬으니까 지극히 정성스러워야 위능환이라. 어설프게 얼치기로 하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직 지극히 정성스러워야 능이 다 화하게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지극히 교화시킨다. 교화의 정치가 없어진 지는 뭐 이미 오래된 것이 되고, 그래서 교화에서 변즉 그 뒤에 보면은 이거를 조금 더 주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동즉 아니 뭐라 그랬죠? 여기까지 가는 거. 주역에서는 궁즉, 사람이 궁하면 다 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궁즉? 궁하면 자 변하고, 그죠? 궁하면 변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궁하다, 사람이 궁한데도 도대체가 변할 줄을 몰라요. 내내 요새 요즘으로 궁하다 그러면 자꾸 이끝만 쫓아보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근데 별로 사람도 주변에 없죠. 그죠? 그리고 괜히 이렇게 그 비난만 여러 가지 받고, 그럼 조금 변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변할 줄을 모르죠. 변즉 뭐가 되고? 변즉 변해야 그 다음에 통하게 되는 겁니다. 두루두루 통하게 되는 것이 되고, 통해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도 궁하면 다시 또 변해서 통하고, 이렇게 이게 오래 갈 수 있죠. 그래서 통즉 구운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통해서 그래야 오래된다 표현했고, 이 내용을 담아낸 것이 그 밑에 주석입니다. 주석에 자 보면은 그 정현의 그 주에 보면은 세 번째 줄 제일 끝에서부터 뭐라고 돼 있느냐? 변지 구즉 화이 상선예라 이렇게 돼 있죠. 변함이 오래되면 다 교화되어서 바로 성품이 선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저 내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선이죠. 그 선을 그대로 이룬 것이 뭐라고 했냐?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일음일양지위토.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거. 도는 가다가 중도입해 안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것. 있는 것이 계지자 선이요. 그 다음에 따라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정현의 해석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 따로 이해하고 다른 것 따로 해서 이치 모르면 그냥 계속 외우다가 그 다음에 또 뭐지 하니까 항상 음양 태극도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참조해서 본다면은 그 형과 그 다음에 명과 요 내용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위 인현기 공야라, 사람이 그 공을 드러냄을 말하고, 그죠? 그 공을 나타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진성지 성은 성품의 정성스러움을 다 하는 것은 인불능 진성지 성품을 다 하는 것은 사람이 그러나 능히 보지 못하느니라, 그죠?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라고 하는 것은 형지대하라, 그 형이 큰 것이라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땅이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죠. 양기운을 받아들여야 뭐가 된다?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자 파자 할 때도 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자는 간이죠. 간이 뭐예요? 천간간이죠. 간자가 방패 간 하지 마시고 천간간 해야 되는 거죠. 하늘이 1부터 10까지를 쭉 낸다 그랬죠.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요 1부터 10까지를 내는 게 누구예요? 하늘이죠. 하늘의 1. 그죠? 12. 그래서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이다 그러면 간이 천간간이죠. 이 10간이라고 표현할 때 가불병정무여신 임계에서 열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를 내는 게 누구냐면 하늘이죠. 하늘이 그래서 만물을 주장하죠. 그 주장할 간자가 되죠. 그죠? 이게 근데 주장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남의 것까지 괜히 시비하죠. 이렇게 범간한다라고 할 때 간이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천간이 되고
하늘이 1부터 10까지는 그 나중에 이제 갖다가 방패가 갖다 이제 쓰는 것이고 이제 모양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는 형태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하늘이 1부터 10까지 한 번 딱 내고 끝이 메고 도가 아니라 그랬죠. 계속 순환되는 것은 뭐냐? 두 번, 세 번 쓰면 되죠. 두 번 쓰면 되죠. 이걸 그냥 글자로 뭐 평탄할 견 해봤자 뜻이 안 통합니다. 평탄해진다 이 의미는 뭐냐면 도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봄이면 틀림없이 나오고 생장수장의 이치가 비로소 탄탄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만물이 잘 빚어져서 나오는 형체가 바로 형입니다. 이 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는 뭘 둔다? 지형이죠. 하늘은 뭐가 있고 형에 대표되는 대비되는 말이 뭐예요? 하늘은 1월지 상이 있고, 그죠? 1월 성신지에 상이 있고, 그래서 천상이 있고 지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 형체가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라나야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현 같은 경우는 형이 큰 것이 저라. 사람이 작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보잖아요, 그죠? 뭔가 눈앞에 크게 있어봤자 또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있어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형체가 있고 이것이 점점 드러나야 나타나고 그래야 사람들이 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드러나면 또 뭐예요? 밝아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목에 바로 동방목이 이것이 바로 밝다 이렇게 표현했죠. 밝아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분석해서 따개가지고 어떻게 돼요? 딱에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철한 거죠. 명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철학도 그러니까 얕은 단계죠. 뭐보다 얕은 단계다? 성보다 얕은 단계죠. 왜냐면 이건 꼭 보여야 얘기하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얘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정성, 지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자. 그 자명성을, 그죠? 자명성, 스스로가, 자, 이게 정성스러워서 밝은 것을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옛날에 대학가에서는, 그죠? 우리가 대학이라 그러면 한동안 이거 되게 뭐의 전당이다? 지성의 전당이다 했더니 이거 요새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냥 한동안 우리 대학에 선생들이다 그러면 전부 다 뭐 지식 보따리다라고 스스로 간에 폄하하고 하다가 요새는 이런 말도 잘 그냥 안 써요. 그죠? 지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 이게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졌다 그래요? 인성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인성교육 하자입니다. 누가? 지성이 없어진 지가 어딘데. 그랬더니 저 앞에 보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말장난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앞에 포스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어디에서 이제 인성교육 하라니까 너나 없이 다 인성교육 한다고 해서 이제 발벗고 나서는가 봅니다. 뭐라고 했느냐? 부모의 인성으로 아이의 자식의 인성을 키우자. 제 말이 믿op지 않거든 이따 보세요. 내가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어요. 인성이란 부모가 저 소리를 그냥 음성으로서 애를 잘 다스려야 길러야 이런 뜻이 될 텐데 그 부모의 성은 어디 갔는데요? 이게 그 인성교육 하라니까 이제 너나 없이 참 좋아요. 말장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갖다 끌어다 붙이고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성이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 성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번역돼요? 그죠? 애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당신의 성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저기다 쓰는 데 있잖아요. 그죠? 섹스가. 그죠? 이게 여성이냐 남성이냐 여자냐 남자냐 요거 기르는 건데 선생님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한 개념 규정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말장난으로 모든 걸 다 돌리고 누가 조금 좀 훌륭한 게 아니라 조금 아는 사람이 책 하나 쓰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하면 달달달달 외워서 만점 맞으면 쟤는 인성이 다 된 사람이죠. 이런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참 무지한데 무식한 자가 참 용감하다고 인성교육법 만드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차마 그저 이거 겁나서 함부로 얘기할 상황들이 아닌데 잘 몰라서 잘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참 저런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위능화하니라라고 하는 화의 관계에 대해서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장이죠. 24장에 지성지도는 가히 전진이 국가 장흥에
필류 정상하며 국가 장망에 필류 요월하여 현호 시기하며 동호사체라. 나타날 현자를 읽으세요. 볼견자는 동호사체라. 화복 장지의 선을 필선지지하며 불선을 필선지지니 고로 지성은 여신이니라 라고 하는 지성 여신이 비로소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지성 감천 그러죠. 이게 훨씬 쉬운 것 같으니까 지성 감천 하면 하늘에서 뭐 하면은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죠. 자, 지성 여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성 지도는 그래서 지극한 정성의 도는 내가 지극히 정성스럽다. 아까 지성한 도는 뭐라고 했느냐면 가히 존지라 그랬나요? 가히 앞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보이죠? 내가 지극히 정성 깜깜한 가운데에서도 그죠? 스스로 깜깜한 가운데 나 밝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성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명 그랬죠? 그러니까 지극히 깜깜한 가운데에서도 아 이러면 안 되지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밝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극히 정성스러운 도는 가히 뭘 알 수 있다? 저 앞날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앞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극히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지금 저 사람들은 밝은 세상이라 하지만 저 세상이 어지 않아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 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도는 가히 앞을 알 수 있으니 국가가 장차 흥함에 국가가 장차 흥하려고 하는데 아 이 나라 앞으로 흥하겠구나 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속에 보면 뭔가 그저 이 좋은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것을 뭐냐면 정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징조를 정상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국가 장망에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하매 반드시 뭐가 있다? 요월이라 그래서 나쁜 재앙을 얘기할 때 요월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요월 그 재앙이 있어서 어디에서 나타나며 현호시기하며 이게 또 나타날 현자입니다. 시초점과 거북점에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얘기하고는 이게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데 예전 사람들은 반드시 자 국가의 여러 가지 대사를 정하는데 반드시 시초점과 거북점을 쳤습니다. 그 시초점과 거북점을 치는데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는데 서경의 홍범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요. 홍범이라고 하는 글에 뭐가 있느냐? 먼저 시초점 거북점 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국가지 대사를 정하는데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 4대강 사업을 한다. 내가 내일 모레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무작정 뚜닥뚜닥 해가지고 공약하는 게 아니죠. 시대가 물론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야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왕조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에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먼저 어떻게 되느냐. 자, 국가의 그 정책 집행자들이 있잖아요. 그저 같이 의논하고 하는 이른바 저 경대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국가의 고위급 그 관료들 먼저 해서 여러 국가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책 입안을 해야 되겠죠. 정책 입안을 해놓고 입안하기 전에 실은 뭐냐면은 물어봐야 되죠. 저 국가 대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미관 말직까지 두루 물어보고 그리고도 또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학계 그다음에 저 일반 그다음에 여론 그죠 이렇게 두루도 한번 봐야 됩니다. 당사자인 저 강 주변에 사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러한 게 필요한지 아니한지를 전수 조사를 거의 다 해야 돼요. 해놓고 그다음에 또 뭐 하느냐? 그다음에 천문을 봐야 되잖아요. 일기가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런지라고 하는 그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기계 장비가 잘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점치는 방법이에요. 그게 시초점과 거북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두루두루 다 좋다. 그렇게 해서 해도 좋다 그러면 그 사이 정말 좋은 거죠. 애초에 정치 기반도 잘했고 대동사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가 방식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 거북점하고 시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우리 몸으로 직접 볼 수가 없는 이상한 그러한 기류 변화에 대한 예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미묘한 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의 그 움직임까지를 파악을 했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예전에 몇 년 전인가 그 쓰나미, 저 동남아 쪽에 쓰나미 해일 이렇게 밀려왔을 때 사람들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신나게 놀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두 부류만 피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짐승들. 짐승들은 아주 미묘한 그 땅의 움직임을 감지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미리 다 피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땅에서 몇백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상한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면 틀림없이 뭔가 해일이 일어날 테니까 피해라 해서 그 부족만 온전하게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류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해져요. 그러니까 뭘 하냐, 이 실초점과 거북점을 가지고 미묘한 현상들을 진단하는 겁니다. 현대 그 후대에 내려와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걸 뭐에다 써먹느냐,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데 써먹는데 그 별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북점과 시초점에 나타나며 그 다음에 동호사체라 그랬습니다. 사체에 그죠, 느껴진다. 동이라라고 하는 사체의 미묘한 그 감동, 움직임이 있느니라라고 했는데요. 이 사체와 관련해서는 그 정연하고 한나라 때 학자들과 주자의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거북점과 시초점이라 두었으니까 뒤에 있는 그 사체를 정연 같은 경우는 거북이의 앞다리, 그죠? 앞에 있는 두 다리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냐, 뒷다리냐, 이건 요걸 가지고 나눠요. 전후, 좌우 이 개념으로 나누고, 주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몸가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일단 그 먼저 볼까요? 저 뒤에 보면은 324쪽에 보면 사체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줄이 있죠. 사체는 위, 뒤편에 사체는 위 귀지 사족이니, 그죠? 거북이의 네 다리니, 춘점의 후 좌요, 하점의 전 좌요, 추점의 전 우요, 동점의 후 운이라. 그래서 봄에 점칠 때에는 뒤쪽에 있는 왼쪽 다리를 먼저 이 왼쪽 다리에 주시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여름날에 점칠 때는 앞쪽에 있는 왼쪽 다리를 주시해서 보고, 가을에 점칠 때는 앞쪽에 있는 오른쪽 다리, 겨울에 점칠 때는 뒤에 있는 오른쪽 다리. 무슨 소린지 알겠죠? 이 그림상으로 거북이 머리, 거북이 몸뚱아리,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되죠? 됐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뒷다리, 요 개념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마 그 한나라 때까지 거북점 치는 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아마도 이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것이고, 그냥 참고만 보시고, 그 다음에 주자는 그 사체를 뭐라고 하냐, 327쪽 보세요. 327쪽에 보면은 장구의 첫 번째 줄 저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사체는 위 동작 위지 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동작, 사람이 움직이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엄숙함과 그 다음에 그 거동의 그 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일단 전체적인 뜻만 한번 이렇게 살피고요. 그래서 주자처럼 해석을 하면 이게 토 붙이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자처럼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현호, 시, 귀, 하며, 그죠? 하며로 붙이고, 만약에 정연처럼 해석한다 그러면은 현호, 시, 귀, 하여, 동호, 사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달라져. 왜냐하면은 거북과 시초점을 보는데, 시초점과 거북을 보는데 사체의 움직임을, 그죠? 함께 보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은 주자의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호, 시귀하며 동호 사체라. 그리고 화복 동지에, 화와 복이 장지에, 장차 이름에 선을 반드시 먼저 알며, 선을 반드시 먼저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불선함도 어떻다라는 걸 알 것이고, 그 다음 뒤에 나오네 참. 불선을 필선지니, 그러니까 선과 불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먼저 아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은 마치 신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저거 보면서 저 나라 언제쯤 되면 망하겠다. 저 사람 저 짓 하다가는 얼마 못 가겠다. 자기가 현재 권력 갖고서는 별짓 다 하지만은 저자가 과연 저 권력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